이 책이 너무 슬프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야. 제가 참아야 했던 건 눈물이 아니라 욕이었습니다. 리틀 라이프입니다. 안녕하세요, 공복 여러분, 공백입니다. 모두 잘 지내고 계시나요? 제가 얼마 전까지 올해 안에 꼭 읽어야겠다라고 맘먹고 있었던 책이 있었거든요. 바로 저번 주에 그 책을 다 읽어서 오늘은 그 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책이냐면 바로 리틀 라이프입니다. 이 책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여전히 베스트셀러고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은 책인데, 작가는 한야 야나기하라이고요. 장편 소설 그리고 1, 2권 다 합해서 페이지가 총 1000페이지 정도 되는 긴 책입니다. 자, 저도 드디어 읽게 된 이 책, 전 세계 독자들의 수많은 사랑을 받았던 이 책, 무슨 내용인지 그리고 어떤 점이 좀 독특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격적인 내용을 소개하기 전에 이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을 처음 접하고 읽기까지 수많은 추천사와 후기들을 접했는데요. 하나같이 하는 말이 이 책이 너무 슬프다 였어요. 제가 또 책을 보고 워낙 잘 울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읽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야. 제가 참아야 했던 건 눈물이 아니라 욕이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사연인지 이 책의 내용을 좀 소개를 해볼게요. 책을 펼치면 4명의 청년이 등장합니다. 배우 지망생인 윌럼, 그리고 건축가인 멜컴, 화가인 제이비, 그리고 변호사이자 주인공인 주드입니다. 이 4명의 친구는 대학 동창이고요. 서로를 엄청나게 아끼고 사랑하는 절친들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집안 환경이나 사정, 성격 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단 한 사람, 주드만이 비밀에 쌓여 있습니다. 주드는 어쩐 일인지 다리를 절고요. 심심치 않게 발작에 가까운 고통을 겪어요. 그리고 팔이랑 등에 상처도 너무 많고요. 친구들은 이 주드가 도대체 어디가 불편한지, 다리를 왜 저는지,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런 걸 하나도 알지 못합니다. 왜냐면 주드가 자신의 이야기를 일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에 대해 말하는 걸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이제 친구들이 묻지를 못하는 거죠. 왜 우정이라는 게 서로의 그 비밀과 사연을 공유하면서 축적되는 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애써 그 부분은 배제하면서 이제 주드와의 연을 이어나가고 있는 거죠. 사실 주드에게는 끔찍한 과거가 있습니다. 주드는 태어나자마자 이유도 모른 채 버려졌고요. 이후 수도원에서 자라게 되는데 거기에 수사들한테도 엄청난 학대를 받아요. 여기서 벗어나는 과정 중에도 이루 말할 수 없는 폭력을 겪고요. 이 고통이 너무 끔찍하고 심해서 주드는 차마 이걸 어떤 방식으로 입 밖에 내야 할지 모르는 채로 성인이 되어버린 거죠. 이 모든 전말을 소설은 아주 천천히 느릿느릿 뜨문뜨문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럼으로써 이 주드의 평생에 걸친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도 왜 주드가 결코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주게 됩니다. 다행히도 현재 주드의 주변에는 정말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친구들도 그렇고 직장 동료들, 의사, 가족들도 다 너무 좋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모두 다 주드가 행복하고 평안하길, 그리고 회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드는 이 사람들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해요. 주드는 저 사람들도 언젠가는 나를 싫어하게 될 거야. 내 과거와 현재의 이런 마음을 알게 되면 저 사람들도 언제라도 날 떠나버릴 수 있고 나한테 나쁜 짓을 할 수 있어.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치 그들을 시험하듯이 자신을 점점 더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동시에 언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떠날지, 이 행복이 없어질지 이런 것들을 전전긍긍해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거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와중에 또 이런 주드의 약점, 그러니까 자기 파괴적인 면을 꿰뚫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이용해서 주드를 또 학대하고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주드는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진짜 가까스로 얻어낸 주드의 행복에 누군가 이 찬물을 확 끼얹는 순간, 이 망할 놈의 새끼가 또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얼마나 화딱지가 나는 책인지 모릅니다, 이 책이. 자, 아무튼 여기까지가 이제 1부의 주된 내용인데, 들으시면 어떤가요? 좀 약간 힘들지 않으세요? 사실 저도 이 소설을 읽는 내내 되게 힘들었고, 작가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주드라는 인물한테 왜 반복적으로 이런 일이 생기며, 주드 또한 왜 이 타인의 진심을 알아주지 못하고 이렇게 자기 파괴적으로 굴어야만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사실 너무 답답했어요. 그런 점 때문에 이 책이 호불호가 좀 갈리기도 하고요. 그런데 책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두려움의 본능은 너무나 괴로울 정도로 빨리 다시 깨어났다. 두려움은 그 자체가 잠복 상태의 바이러스여서 절대 영원히 쫓아버릴 수는 없었다. 기쁨, 방종은 다시 배워야만 했고 다시 얻어야만 했다. 하지만 두려움은 절대 다시 배울 필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쓰여져 있거든요.
즉, 한번 몸에 배어버린 두려움이나 공포, 불신 같은 감정들은 너무나 빨리 다시 재현되는 반면에 기쁨이나 우정, 사랑 같은 가치들은 매우 어렵게 얻어지며 항상 다시 배워야만 했었다는 거죠, 주드는. 사실 저한테는 이 문장이 이 책을 관통하는 메시지처럼 여겨지기도 했어요. 결코 주워 담을 수 없는 어떤 일들이 타인의 삶에서는 일어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일들에 좀 더 경각심을 갖게 하는 책이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진행됐던 1부는 주드의 삶에서 아주 결정적인 사건 하나가 일어나면서 2부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1편에서 욕을 참았다? 그러면 이제 2편에서는 본격적으로 눈물 참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모든 어려움과 끔찍한 일들에도 불구하고 주드를 회복시키려는 이 주변 사람들의 노력이 이어지는데요. 이게 너무 다행이면서도 사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도 좀 지쳤어요. 이게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가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긴 병에는 장사 없다고. 사실 이 주드가 가지고 있는 기억과 병과 고통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거의 평생에 걸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주드가 잘못될까봐 막 전전긍긍해요. 밤낮으로. 근데 솔직히 저는 이런 거를 좀 평생 참아낼 수가 없어요. 것 같았어요. 이게 이제 저의 깜냥인 거죠. 하지만 주드의 주변인들은 아주 놀랍도록 주드에게 변함없는 우정과 애정을 선사합니다. 사랑의 총량, 연민의 총량, 지치지 않는 마음, 이런 것들을 곰곰이 가늠하면서 책을 읽어나가다 보면 어느새 이제 1000페이지가 넘는 긴 이야기가 막을 내리게 되죠. 아주 전 세계의 독자들을 이 눈물과 고통에 빠뜨렸던 책, 그 이야기가 막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이 책이 굉장히 길잖아요. 근데 제가 월말정산 영상에서도 잠깐 언급했었던 것처럼 이 책은 길어야만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책을 읽다 보면 굳이 뭐 이런 일까지, 이런 사건까지 이렇게 섬세하게 이야기를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돌이켜보면 어김없이 그때 그 장면이 주드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순간이었던 거죠. 그런 장면들이 누적이 되면서 지금 현재 주드가 가지고 있는 공포, 의심, 불안감, 혹은 사랑과 집착, 이런 감정선이 다 설명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작가가 시종일관 빌드업을 굉장히 잘하고 있고 캐릭터의 내면을 아주 잘 구축을 하고 있으며 그것을 잘 해소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그런 점 때문에 더 괴롭게 책을 읽게 되는 것도 있지만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책을 읽으면서 좀 인상 깊었던 것은 뜬금없게도 저자의 정보인데요. 이 책의 주요 인물들이 모두 남자예요. 그리고 성소수자가 정말 많이 등장하거든요. 번역책이긴 하지만 문체도 조금 남성같이 느껴졌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의 작가는 당연히 남자일 거고 성소수자가 아닐까라고 짐작을 했어요. 이게 참 이런 스테레오타입에 매몰이 되면 안 되는데 저도 모르게 그랬거든요. 근데 책을 다 읽고 보니까 이 작가가 여자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소소한, 저에게는 좀 의외의 지점이었고요. 또 하나 좀 여담을 풀어놓자면 요 표지입니다. 1, 2권의 표지가 같죠. 저는 사실 이 표지가 좀 별로라고 생각했어요. 개인의 취향이기는 하지만 이런 흑백 사진의 이 꽉 찬 사진이 저한테는 그렇게 구미가 당기는 느낌이 아니었거든요. 이 표지 사진은 미국의 사진작가 피터 후자의 절정에 달한 남자라는 사진이라고 하는데요. 작가가 아예 이 이미지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해요. 작품을 만들 때. 그러고 나서 표지를 보니까 또 의미심장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독자분들이 이 표지에서 전해지는 에너지와 감정을 개별적으로 해석하고 느껴보는 것도 재밌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눈독 들이던 작품 한야 야나기하라의 리틀 라이프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진짜 읽는 내내 저를 진 빠지게 한 책이었지만 그럼으로써 너무나 효과적으로 전달된 어떤 메시지가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독자분들이 함께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읽으신 분들은 또 함께 감상 나눠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는 책 리뷰 마무리하고 오늘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모두 멋지게 책 읽는 시간 되세요. 공백의 책단장이었습니다. 안녕.